네, 안녕하세요. 지식 자파점입니다. 혹시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옛날에 강남에 땅을 사뒀다면 지금쯤 난 부자였겠지 라고요. 아니면 개발된 지역에 땅을 사뒀다면 땅 부자가 됐었겠죠? 뭐 이런 생각 저만 했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발된 땅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건가요? 그게 만약 북한 땅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면 아마도 부동산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북한은 미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통일 후 북한 지역 중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뽑은 통일 후 북한 지역 개발 순위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해주입니다. 해주는 황해남도 중앙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요. 옛부터 한반도 중안부로 가는 교통로였고 항구가 있어서 바닷길이 열리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육지 교통로도 중요했지만 해주는 한반도 주요 항구 중 하나로 발전했는데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의 항구 중 거의 유일한 부동항이기 때문에 해주항은 중국과 활발한 무역을 했었고 운진반도에 감싸져 있으며 인천과 해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런 해주의 이점을 잘 알고 있는지 개성공단부터 해주까지 남북한이 협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지만 남북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북한 자체적으로 해주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경의고속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해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도로와 항구를 두루 갖춘 도시가 되면서 황해도의 대표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4위는 남해입니다. 정식 명칭은 남해특별시로 북한의 제2의 도시인데요. 특별시라는 명칭이 한국에서 광역시라고 합니다. 위치는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와 평양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요. 많이 맞대고 있네. 붙어있는 관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서해로 나가는 항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포 지역은 대동강 하구에 위치해서 거대 항구가 발전하기 용이했고 그로 인해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때 굳이 인천항이나 다른 항구에서 받을 필요 없이 남포항에서 받고 북한 지역에 철도로 분출하면 되기 때문에 물자 수송 능력과 무역 횟수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중심 지역인 평양과 가까워 위성도시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남포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삼지연시입니다. 삼지연시라서 3위인가? 이 뭔 개소리야! 삼지연시는 양강도에 있고 중국과 접경 지역이며 백두산 기슭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담이지만 백두산과 가깝기 때문에 백두 활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여튼 삼지연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7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춥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정말 추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춥고 아무것도 없고 교통 중심지도 아니고 자원도 없고 제가 왜 3위로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백두산에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관광은 무너져 있던 북한 지역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관광지 1위는 민족의 기원이라고 생각되는 백두산이 차지될 겁니다. 백두산에 가고 싶은 욕망은 중국을 통해 방문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런 백두산의 길목에 삼지연시가 있습니다. 삼지연시에는 공항도 있기 때문에 항공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 지역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삼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통일 후 어느 정도 보수를 거친다면 백두산 관광지 명소로 독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 가는 길목에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관광 특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운산군입니다. 운산군은 평안북도에 속해 있으며 자강도와 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세가 매우 험준하고 밀림이 구름 같다고 해서 운산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산군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엘도라도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금강이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1896년부터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운산 광산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었지만 아직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 개발 자체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금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통일 후에 확인이 되겠지만서도요. 만약 금이 아직 남아있고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개발력으로 금 채굴이 이루어질 것이고 운산군 일대가 광산도시로 크게 성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도시의 번영의 말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환경오염과 인프라 조성에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튼 금이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운산군이 2위에 랭킹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나선특별시입니다. 위치는 한반도 동북부 끝에 있으며 한경북도와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선특별시는 4위에 소개시켜드린 남포특별시와 동일한 특별시인데요. 제가 북한의 중심지역인 평양과 가까운 남포특별시보다 나선특별시를 1위로 뽑은 이유는 동해의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화무 물량이 증가해서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부동항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량을 버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파는 밑에 있는 나진항까지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물량은 나진항이 받을 수 있고 컨테이너 화물 기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는 나진항의 일부분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진항 물량을 옮기기 위해서 철도 공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도 나진항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선 특별시를 경유하는 루트가 가장 이상적인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고 이미 항구가 포화 상태인 러시아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것이죠. 북한이 관리해도 이 정도인데 한국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선 특별시의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항구와 철도 등의 무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보강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철도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선 특별시가 1위에 랭킹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이 되면 개발될 북한지원 탑5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으니까요.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통일로 개발될 땅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생각하신 영상 컨텐츠도 있다면 댓글로 꼭 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